네 번째 신기록 죽은 자의 자리 묘. MG라서 그런지 일단 썸네일을 세게 던지고 가시네. 일단 끌었습니다, 일단. 확 열심히 땡기면 안 해보려고. 되네. 아 역시 달라. 일단 지금 성공했어요. 성공했어. 네. 자, 한번 들어보시죠. 자 한번. 이제 네. 들어보겠습니다.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냥 다름없이 손님을 보는데 여성분이 확 급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. 선생님, 저 천도제 해주세요. 할머니 천도제. 근데 보통 손님들이 오면 뭐 운세 물어보고 고민 물어보지 막 천천히 그렇게 하죠. 예. 매달리거나 바로 구태주세요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 할머니 유고를 훔쳤다는 거예요. 유고를? 에? 손녀가? 네, 손녀가. 왜? 왜요?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할머니 품에 자란 거예요. 아이고, 이쁘다 내 새끼. 근데 할머니 옆에는 장가 안 간 삼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세 식구가 살아가는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삼촌이 뭐 졸업식이나 뭐 운동회나 이게 부모님이 필요한 자리에 오셔서 아빠처럼 정말 다. 아빠처럼 챙겨주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단란하게 사셨다 그래요. 네. 근데 그 삼촌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가를 가시고 그래서 지방으로 떠나셨대요. 그래서 좀 보고 싶고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지냈다가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고 삼촌을 봤는데 되게 풍채도 좋고 성격도 쾌활했던 삼촌이 너무 수척해진 모습으로 본 거예요. 삼촌,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, 걱정되게.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 말이야. 가난 말기란다. 그래서 의사가 치료도 더 이상은 어렵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더래요. 내 아빠 같던 삼촌이 그러다니까 억장이 무너졌지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할머니가 노화로 돌아가시게 됐어요. 아이고. 삼촌이 몸이 아프니까 가족이 없어서 자기 혼자 장례를 치른 거예요. 그 장례를 치르던 도중에 전화가 울려서 봤더니 삼촌인 거예요. 여보세요.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삼촌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 혹시 말이야. 응. 화장할 때 할머니 뼈가루 좀 한 줌만 가져다 줘라. 할머니 뼈가루를 한 줌을 갖다 달라. 한 줌을? 그래서 왜요? 암 걸린 삼촌이? 이 손녀가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이야? 말도 안 돼? 그게 무슨 말이야? 했더니 자기가 이제는 치료도 못하고 수술도 못해서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누가 죽은 사람 뼈가루를 물에 타서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. 무지. 어, 이 무지함. 낫는다고 하더라. 근데 손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손녀 입장에선 내 아빠 같았고 그 삼촌이 너무 간곡하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머니 화장을 할 때 몰래 한 줌을 잡고 삼촌한테 갖다 드렸대. 안 사람은 살아라. 이런 마음으로. 갖다 드렸대. 근데 그렇게 하고 장례를 마치고 이제 이 손녀가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꾸 여자가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점점 들린다는 거예요. 할머니 진짜.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 무서운 거지. 내가 잘못했나? 그런데 어느 날 띠리링 하고 전화가 울리더니 뭐예요? 삼촌 부인이 전화가 와서 삼촌이 죽었다. 바람으로. 아니요, 자살을 하셨고. 아니요, 자살을 하셨고. 암 말기였는데? 못 견딘 거.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은 병세가 나아지지도 않았고 몸은 더 아파갔고 그러니까 삼촌 당신 스스로는 내 엄마 뼈가루까지 내가 먹었는데 이렇게 되니 난 살 이유가 없다. 그러고 죄책감이. 병원에서
자살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. 아유. 그래서 그 사연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삼촌까지 돌아가시니까 자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이걸 빨리 해달라, 나 어떻게든 해달라, 막 달달달 저를 이제 급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천도제를 했어요.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할머니는 결국 이승에 발이 묶여서 저승도 못 가시고. 그렇지. 삼촌 때문에. 그렇죠. 또 할머니를 잡으러 온 저승 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할머니를 못 데려가잖아요. 그래서 삼촌을 데려간 거예요. 사자한테 감격한 거지. 할머니가 못 가니까 삼촌을 데려간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끔 인간사에서는 내가 힘들고 죄스럽고 한 마음이 가겠지만 사제, 저승 사자가 발동을 해서 그 마음을 극대를 시키고 그렇게 자살을 하게 만드는 거죠. 지금까지 저희 미스테리 클럽 중에 뭐 들은 얘기 중에 일단은 가장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근데 진짜 가장- 싫어하죠 이거. 가장 슬픈 건 그 예. 할머니 영혼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셨어요. 자식이 또 그랬으니까. 내 자식이 아파서 내 뼈를 먹었으니 나 자체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내 자식이니까, 죽어서도 내 자식이니까. 5번째 신기록. 죽음을 부르는 터. 승가와 칙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 이제 점을 보러 오셨어요. 근데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너무 아파서 점을 보러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입에서 아들만 아픈 게 아닌데? 라고 딱 나가더라고요. 또 걸렸네. 그러더니 그 여자가 조금 놀라면서 친정 어머니도 사실 안 좋다고 시름시름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방울부채를 흔들면서 왜 그럴까요 신령님 여쭤봤는데 신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 터가 잘못됐네. 너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 여자분이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사실 어렵게 사셨는데 남편분이 바람이 난 거예요.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네, 뭐 소송을 하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다 필요 없다. 난 이 양육권만 가지고 얘만 데리고 가겠다 하고 돈도 집도 다 놓고 나온 거예요.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가진 돈 갖고 이제 친정 엄마 모시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한 창을 못 구하고 자꾸 남의 집에 새를 들어서 살았던 거예요. 근데 우연하게 물건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매물인데 굉장히 싼 가격에 나온 집이 하나가 있었대요. 그래서 뭐 따질 것도 없다. 그래서 거기 들어가자. 그래서 무조건 계약을 하고 들어갔더래요. 그냥 싼 집이 들어간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뭐를 건드렸냐고요. 뭐를 건드렸대요 할아버지가.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선생님 다른 거는 아니고 화장실이 너무 곰팡이가 쓸고 막 타일 같은 것도 깨져 있고 이래서 아무리 내가 돈은 없어도 화장실은 좀 고쳐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장실은 고쳤대요. 거기서 입으로 그게 잘못됐다. 그게 잘못됐다. 화장실을 고친 게 잘못됐다. 당장 가서 물어봐라. 그래서 그 여자가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하는 눈빛으로 그냥 갔어요. 왜냐면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. 신령님이 시키는 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일주일 뒤에 왔어요. 왔는데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던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목숨을 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고 죽은 뒤에 사람이 들어가는 이 즉층마다 그 화장실이 안 좋으니까 계속 고친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젊은 여자 하나가 안 좋은 일에 자살한 뒤로 그 원기가 있으니까 음하잖아요. 그러니까 화장실이 다른 집보다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 자꾸 뭐가 소리가 나고 자국이 나니까 들어갈 때마다 거기를 고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아프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병신이 되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. 그렇지. 그래서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하냐. 자기는 돈도 없다. 지금 너무 힘든데 아기는
시름시름 아파서 자꾸 병원에 실려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부적을 좀 해주고 또 비방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만약 혼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그 혼을 어디론가 보내줘야 돼요.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. 근데 왜냐면 우리가 지방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섭다,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내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잖아요. 함부로 내쫓거나 원주인이죠. 함부로 해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절대 제가 배우기론 우리 무속은 조상과 귀신을 달래는 존재들이지 절대 먼저 해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근처에 동산 같은 게 있었어요. 동산 같은 게. 근데 이 제가 거기를 올라갔을 때 어린이집이 하나 동산 위에서 보이는 위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영으로 느꼈을 땐 아마 애기 엄마였던 것 같아요. 아이고. 그래서 그 자리에다 항아리에다 잘 모셔드리고 여기서 편안히 잠드십시오. 그렇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. 좋아하는 아이들 보면서. 네. 더 애동 때 좀 돈이 없으니까 옛날 목조 건물 해서 단독주택 조그만하게 있었어요. 월세로 이제 무당집을 안 내줘요. 사실 안 내줘서 어린 나이에 목조 건물로 옛날 그 골목에 있는 거기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조그만하게 신당을 모셔놓고 이제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. 처음에. 그래서 당연히 안 오겠지 했는데 꿈을 꾸면 자꾸 무슨 개구리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. 그 깨고 이러면서 이거를 하루만 꾸는 게 아니고 막 일주일을 연달아씩 꾸니까 그때 부동산 할아버지한테 나 자꾸 이러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 옛날에 할아버지가 거기서 원래는 안 되는데 두꺼비들을 키웠대요. 그 양식장처럼 만든 구조를 해가지고 사람 많은 데는 못 키우니까 그 골목 안에서 이 수조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물도 흐르게 막 해놓고 막. 네,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와.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 건지 자꾸 그 두꺼비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립의 두꺼비를 모셨어요. 아, 그 업이야, 업이요. 업이.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두꺼비 업인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분을 건립에 딱 문칸에 모시고 나서부터 손님이 들어서서 1년 만에 바로 이사를 가요. 모셔다 그대로 모셔요. 그래서 지금도 이사 간 집에도 두꺼비 그님을 모시고 있어요. 와, 계속 네. 모시고 다니시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방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무속에서 업대강, 두꺼비 대강. 그래서 거기서 모셔온 거예요. 그래서 꼭 나쁜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경우는 저희가 모셔오기도 해요. 6번째 신기록 귀신의 추억.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기 유일한 청일점이니까 네.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 친구 얘기인데 대구에 제2야수교라고 운전병 훈련소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병들 중에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 인사과 인적 사항들 볼 수 있고 그 군대 들어오기 전에 뭐를 했는지 다 나오죠. 그런 게 다 네.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걸 보다가 무당이 한 명이 있었대요. 자기 동료 중에. 그 젊은 나이에. 그래서 무당이니까 찾아가서 우리 군대 귀신 있냐.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. 궁금하니까 또. 예. 이제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재미없잖아요. 심심하니까 귀신 같은 거 있냐, 귀신 진짜 보이냐,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병 중에 무당이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봤다라고 하더라고요. 3명을 봤다. 군대 안에서 군대 안에서 3명을 봤다. 그래서 그럼 얼른 말해봐라. 얼른 말해봐라 하더니 이 첫 번째로 그 군대 바깥에 성모 마리아님 상이 있더래요. 근데 그 앞에 나이 든 군인 한 명을 보고 또 이제 지금은 폐쇄가 됐는데 이 운전 연습을 하는 트랙 거기서 아기가 막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도 하나를 봤다.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부들이 놀라는 거야, 사실은. 놀라면서 실제로 그 성모 마리아 상 앞에
비탈길에 차를 받쳐놓고 차를 고치다가 그게 뭐 잘못돼서 쓰러지는 흘러서 바람에 내려가. 거기에 중이 한 분이 응.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네. 놀라고 두 번째 운전 연습을 하던 그 지금은 폐쇄된 트랙인데 거기서만 운전 연습을 하면 사람이 다치고 고장이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지금 거기를 폐쇄를 그래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돼서 예. 사람들이 오 진짠가 보다 하면서 또 한 명은 누구냐 어디서 봤냐? 이렇게 자꾸 재촉을 했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. 왜 그러지?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말하기 싫다고. 말하기 싫다고.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어떡하겠어요. 뭐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. 그래서 훈련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임무를 다 끝내면 외출을 좀 주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무당 사병하고 몇몇 동기들이 외출을 나갔대요. 아하, 예.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지내다가 외출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그 무당 사병이 하는 말이 사라졌어요 이러더라고요. 그 주변 부대원들 뭐가 사라졌냐? 자기가 세 번째 보인 귀신이 사라졌대. 마지막 그 세 번째 그거 귀신 휴가 갔다 오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니까 사라지면 좋은 거 아니야? 어디 갈 길 그치, 그치. 갔겠지. 뭐 좋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아니라고. 뭐야? 사실은 그 세 번째 귀신이 그 정문 훈련소 정문 위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 위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위에서 자꾸 누구를 찾고 다녔대요. 그래서 너무 찝찝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라지면 좋은가? 그래서 사라지면 뭐 부대원들은 좋은 거 아니냐고 막 했는데 아니라고 뭔가 이상하다고. 그러고 나서 부대원들이 다 복귀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. 그 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지나도. 그래서 부대에서는 탈영한 거 아니냐 난리가 났더니 이 미복귀가 보통 일은 아니죠. 그렇죠. 예. 전수조사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외출을 나가서 자살을 했다. 그래서 그 무당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나간 친구를 따라붙어서 자살을 했다. 데려갈 친구를 찾고 있었구나, 이렇게. 그래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. 와, 소름 돋네.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귀신을 본 장소를 얘기 안 한 이유가 혹시 약간 불길한 예감이 네, 있어서 혹시나 사람들이 다칠까 봐 얘기를 안 그거를 했는데. 느끼고 얘기를 안 한 건데 결국에 역시나 다를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. 일이 벌어졌네요. 네. 일이 벌어졌어.